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길동전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허균님이 쓰셨고 그 글을 바탕으로 김남중님이 쓰셨고 윤정주님이 쓰셨습니다. 출판사는 웅진주니어입니다. 이 책의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서자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그것도 둘째 부인은 첩이라 홍길동은 더 무시를 당합니다. 홍길동은 그런 서자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은 엄마가 3명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중 셋째 부인은 홍길동과 그의 엄마를 싫어했고 홍길동을 멀리 보내기 위해 홍길동의 아버지와 점을 보러 갔고 홍길동이 왕이 될 거라고 점을 치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셋째 부인이 시킵니다. 왕이 된다는 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길동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되어 그를 산속에 있는 외딴 암자로 보냅니다. 홍길동은 암자에서 사냥꾼, 무술인, 장사꾼, 도인, 의원, 약초꾼, 그리고 귀신을 부르는 박수 이런 사람들에게 하룻밤을 재워주고 스승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결국 길동은 여러 스승에게 갖가지 도술을 배우고 귀신을 다루는 법, 미래를 점치는 법, 날씨를 바꾸고 구름을 타는 법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홍길동의 소식을 들은 셋째 부인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설득해 홍길동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자객을 쓰러뜨리고 점을 치는 사람, 관상녀까지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홍길동이 집을 나가려 할 때 홍길동의 아버지가 홍길동에게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집을 나갑니다. 홍길동은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적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과 뇌물 주는 사람들을 벌하면서 의적이 됩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들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곡식과 재물을 탐하는 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포도대장에게 군사를 주어 홍길동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도대장이 홍길동에게 잡혔고 홍길동은 포도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나무에 묶고 사라졌습니다. 포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왕은 포도대장이 연락을 하지 않자 실패한 것으로 알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하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고 왕은 홍길동의 아버지와 홍길동의 형을 부릅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길동 때문에 병이 났고 홍길동의 형은 왕에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니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홍길동을 잡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형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홍길동의 형은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의와 불충이다. 너가 스스로 잡히면 죄도 덜해질 것이고 우리 집안도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라고 전국 각지에 이런 편지를 붙였습니다. 홍길동은 스스로 잡혀가기로 했고 형을 만나 자신을 호송하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이 왕 앞에 잡히자 연달아 그의 술법으로 생긴 도플갱어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홍길동은 왕 앞에서 엎드려 서자의 문제점을 말했고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집니다. 홍길동이 사라지자마자
사대문에 남대없이 글이 붙여졌습니다. 홍길동에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시면 스스로 임금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썼지만 왕은 화가 식지 않았고 홍길동의 형을 시켜 다시 잡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관직을 달라고 했으면 솔직히 화났을 것 같아요. 홍길동의 형은 다시 홍길동을 잡아 한양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수레와 수갑을 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고를 받은 왕은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립니다. 홍길동은 임금님에게 저는 곧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떠납니다. 홍길동은 어떤 섬에서 부하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왕에게 벼 3,000석을 내려달라 부탁했고 왕은 흔쾌히 벼를 줍니다. 홍길동은 섬으로 가 부하들에게 세금 없이 농사를 짓게 했고 부하들은 환호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홍길동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홍길동이 생각에 잠긴 곳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요괴들이 있는 망당산이었고 망당산의 울동이라고 하는 요괴들의 잔치를 아직 산에서 내려가지 않은 홍길동이 먼 곳에서 봅니다. 홍길동은 사람을 죽이는 울동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화살을 쏴 대장 울동을 마쳤습니다. 해가 뜨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울동들이 앞을 막고 우리들의 대장이 다쳤다고 약이 있냐고 했고 홍길동은 약 대신 독약을 줍니다. 당연히 독약을 먹으니까 울동들의 대장은 죽었고 홍길동이 준 약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울동들은 홍길동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홍길동이 울동으로부터 도망을 갈 때 홍길동의 다리를 잡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울동들에게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홍길동은 도망을 가다가 여인을 집에다 데려다 주었고 홍길동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홍길동과 부하들이 사는 섬은 많이 좁았고 다른 큰 섬 율도국을 공격해 율도국에서도 왕이 되어 율도국 백성들과 홍길동의 부하들을 모두 다 잘 살게 해줍니다. 이 책은 훨씬 더 긴데 제가 약간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홍길동은 조선시대 제10대 왕 연산군 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소설처럼 의적으로 활동하거나 도적대를 몰고 다니며 민중의 영웅처럼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나 현재 사람들은 살아가고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에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나이 먹어도 어른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참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